안녕하세요. 유상증자 후에 사례들을 아마 많이들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이제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뤘었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한번 볼게요. 골드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8년 10월 29일에 그리고 가장 처음에 나온 거는 7월 18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을 하겠다,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인 걸로 가서 볼게요. 10월 29일에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주 상장 예정일이 11월 2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22일이니까 가서 보면은 제가 이거 딱 띄어놨는데 여기 11월 22일이죠. 이날 이제 신주가 상장이 되는 날인데 그 전에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 그래서 권리공매도 가능한 날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하락하고 정작 신주 상장되는 당일날에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6%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여기 갭을 다 메꿨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터졌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신주 상장되는 날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틀 동안 미리 먼저 하락했던 종목은 오히려 이렇게 당일에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골드퍼시픽이랑 HM이 좀 다른 점은 시가총액이 좀 작죠. 지금 700억대이고요.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는 만큼 또 등락률도 차이가 있죠. 보면은 그 이틀 전에 뭐 10%까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6%까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HLB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제 전날에 전전날에는 오히려 상승을 했죠. 상승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마이너스 한 4%. 하락률이 골드퍼시픽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유상증자 신주 상장이 되겠죠. 그때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보는 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당일날 하락하지 않아도 당일날 상승하지 않아도 그 이후의 흐름이 긍정적인 것을 한번 가져왔는데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전에 한번 이제 다뤘던 것 같긴 한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상증자가 주주성 공모 증자로 했었죠.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신규 상장 예정일이 2020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7월 21일이니까 이제 뭔가 날짜가 다르죠. 이 공시가 아니라 이 전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두 번 한 건데 제가 실수로 그 전걸을 눌렀네요.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면은 여기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공시가 있습니다. 이전 거랑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건 제3자 배정이고 이거 제3자 배정이 이것도 아니네요. 뭐 이렇게 유상증자 많이 했나요 이 회사? 에이프로젠 제약 유상. 또 이거 한번 믿어보고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은 자, 이게 이제 바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해서 이거는 이제 대략 11% 정도, 1이네요, 1. 그러니까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거의 이제 100%에 가까운 유상증자였는데, 이게 바로 신규 상장 예정일이 8월 14일. 그래서 2019년 8월 14일 여기 맞죠? 유상증자가 됐고요. 유상증자가 많은 걸 봐가지고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봤는데, 영업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보면은, 물론 바이오가 뭐 다 마이너스죠. 에이프로젠 제약이니까, 의약품 관련주니까, 영업이 이게 단위가 억 원이거든요. 15억, 8억, 20억 나고 당기순이익은 160억, 12억, 35억. 그 다음에 1분기에는 지금 흑자인 상태네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 다음에 또 올해에도 또 유상증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 딱 본 것만 해도 한 3개를 지금 지나쳐 봤는데 이번에 볼 거는 2019년 8월 14일에 있었던 유상증자입니다. 이건 주주 배정이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여기 2,000원에서 거의 이제 8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절반 이상, 지금 반토막 이상 난 거거든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상증자를 하니까 아마 좀 투심이 죽었나 봐요,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제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 다음에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느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 다음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여기서 더 하락하지 않고 그냥 횡보를 하고 조금씩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올라오는 척하고 또 다시 좀 떨어지고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급등을 이렇게 해버렸는데요.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한 2달 정도 뒤에 이제 상한가를 간 건데 이렇게 간 경우는 지금 그 전에 모베이스 전자 이것도 시가총이 작긴 했지만 이때도 한번 있었죠. 이때도 여기 유상증자 딱 뜬 거 보고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이렇게 상한가에서 또 급등을 한번 했던 걸 한번 봤고요. 다시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으로 와서 이제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갔는지 그냥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겨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흐름들은 700원 저점을 찍고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시 2,000원까지 회복을 했죠. 에이프로젠 제약은 이제 시가총액이 4,600억 원이고요. 최근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합병 이슈가 있죠. 그래서 국내 첫 바이오 유니콘 에이프로젠의 대표가 있는데요. 합병을 가능하다. 그래서 KIC, HNG,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
다 이제 같은 계열사, 같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로 유명한 건 셀트리온이 있죠. 그 다음에 신약 개발로 유명한 거는 HLB가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이 지금 바이오시밀러 3위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신약 개발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하는 사업이랑 HLB가 하는 사업을 합쳐 있는 게 지금 에이프로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15조 원의 기업 가치를 확보하는 게 1차 목표라고 합니다. 기존에 그 유니콘이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에이프로젠이. 그래서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여서 한 적이 있는데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의 유니콘인데 한국에서 유명한 것들이 맞죠. 뭐 쿠팡, 그리고 배달의 민족, 그리고 뭐 무신사, 그래서 좀 몇 개 있습니다. 한국의 비상장 유니콘 기업들이. 보니까 에이프로젠이나 사명의 어원이 A 넘버원 항체, 안티바디, 그다음에 프로틴, 단백질, 진의 최고로 이중항체 기술을 가진 단백질 유전자 기업이라는 뜻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A가 넘버원이라는 뜻에다가 항체, 안티바디의 A자를 따오고 그 다음에 프로, 단백질의 프로를 따오고 뒤에 진의 GEN을 따왔다는 거죠. 이분도 진양 회장님 좀 비슷하네요. 그 매각과 1년 뒤 상장 폐지로 기업 사냥꾼 이미지가 큰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회사 하나를 상장 폐지한 여력이 있는 분인데요. 한번 볼게요. 과거에 이제 썬코어 최규선 게이트의 그 최규선이라는 분이 딱 그 인수를 하니까 이거 제대로 간다 해가지고 쭉 이제 했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셨던 거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키운 겁니다. 회사를,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를 이렇게까지 키운 경영자이시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경력이 있다면은 회사 주가에 상당히 지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업도 하면서 주가 관리도 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정을 보니까 주주 확정 기준일 6월 29일, 임시 주주총회 8월 11일, 합병일이 10월 6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HNG와 합병한다라고 지난달 공시를 했다고 하고요. 현재 에이벨 바이오가 이중항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두 가지 특허를 미국에서 취득한 회사는 에이프로젠 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10년간 이중항체 기술 연구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력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말이 합병 후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아닌 신약 회사라는 인식이 확대하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신약 개발하는 신약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이분은 인터뷰를 어떻게 하냐면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고 목표가 종속 변수가 주가 상승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이제 공대 마인드가 강하신 분들은 우리가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돋움을 할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신약을 만들 겁니다 라고 말을 인터뷰를 많이 하지만은, 이분은 기업 주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인터뷰에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약도 만들고 그다음에 주가도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왜 기업 사냥꾼 이미지를 갖게 됐느냐에 대한 사건을 이제 풀어주셨는데요. 보니까 제넥셀세인 영향이 큰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문을 닫으려고 다들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팔게 되었는데 주주들이 한국기술산업에 지분을 팔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매각 대상자랑 계약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버리고 여기 한국기술산업에게 이 제넥셀세인을 넘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한 거죠. 이 한국기술산업이 횡령을 한 거예요. 350억 원 횡령을 하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넥셀세인이 상장 폐지를 시킨 거는 이 김 대표가 아니라 이 한국기술산업이 횡령을 한 다음에 상장 폐지를 밟게 된 건데요. 이게 낙인이 찍힌 거죠. 상패 낙인 때문에 이게 어떤 좀 그 문제들도 있었고, 이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기술산업이 한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에이프로젠은 여기 제넥셀세인 밑에 있던 자회사였던 회사인데요. 이거를 110억 원의 대상원 옵션을 행사해서 지금의 에이프로젠이 있게 됐다라고 했고요. 2009년부터 기관 투자를 받으러 다녔고 100여 곳은 더 만나는 것 같다 한데, 이제 그 당시 상패 낙인 때문에 이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보니까 이제 일본 회사 같아요. 니치코 제약은 일본 회사 같은데 얘네가 이제 투자를 해주고 에이프로젠 KIC, HNG 주주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에이프로젠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3, 4병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보니까 지금 합병하는 거는 에이프로젠 제약이 아니라 KIC, HNG 그리고 에이프로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시를 보니까 에이프로젠 KIC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합병 공시가 떴죠. 어떻게 하느냐,
존속회사는 에이프로젠 KIC, 지금 보고 있는 얘가 존속회사가 되고요. 섬유회사는 에이프로젠, 얘는 이제 비상장입니다. 얘가 유니콘이죠.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HNG, 이 둘이 얘는 상장돼 있고요. 둘은 상장돼 있고 에이프로젠은 비상장이고, 이 3사를 합병한다는 공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